안녕하세요. 직장인 박차장입니다. 직장인 허원 1순위로 유명한 나도 유튜브 시작해야지를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14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면서 나름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자부심이 나를 지금 상황에 안주하게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변화를 일으켜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허원 1순위 나도 유튜브 시작해야지, 이걸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합격은 인생 보장이 아닙니다. 저는 대기업에 합격하던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났다. 12년, 초중고, 4년, 대학 고생한 거 다 보상받고 이제 앞으로 내 인생도 보장됐다.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면서 회사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 소개 영상만 봐도 괜히 울컥했고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이상한 사명감까지 들었습니다. 사원 시절 당시 팀장이 주말에 누가 나올래? 라고 물어보면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번쩍 들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회사가 언젠가는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하지만 이게 진짜 첫 번째 큰 착각이었습니다. 다음에 챙겨줄게의 실체, 고가와 희생구조. 작년에 유행했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이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음에 잘 챙겨줄게. 너 말고 희생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멘트들이 그냥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원 1년차 때 팀장과 고가 면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박 차장아, 사원 때는 하위 고가 받아도 어차피 진급하면 다 리셋된다. 이번에는 네가 부서에서 하위 고가 좀 받자. 다음번에 내가 챙겨줄게.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회사 위에서 뭐 한 번쯤은 희생할 수 있지. 다음 달에 그 팀장은 발령 나서 다른 부서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음에 고가 잘 줄게, 다음에 챙겨줄게 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 거짓말이다. 고가는 제 커리어, 제 연봉, 제 인사 기록에 바로 박히는 결과입니다. 그걸 남의 말만 믿고 양보하는 순간 손해는 온전히 내 몫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하위 고가 받기 싫다고 말하면 안 좋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반항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평소 회사에 가장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면 하위 고가를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만큼 성과를 냈기 때문에 하위 고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웃긴 점은 회사가, 더 정확히 말하면 조직은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잘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말 잘 듣고 회사 좋아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로열티가 높은 사람에게 기브앤테이크 없이 희생만 계속 요구하는 구조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연봉 1억의 현실은 원룸, 월세 60만원. 대기업에 입사하고 나서 제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연봉 1억을 받겠다. 연봉 1억을 찍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완전히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연봉 1억을 받아도 여전히 저는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연봉 1억을 받아도 차 한 대를 사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하는 1억은 세전 1억이었습니다. 세후 1억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각종 보험료 등을 모두 제외하고 나면 체감상 제가 받는 연봉은 반토막 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원 시절의 소비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로 승진했을 때 나 이제 대리인데 이 정도는 써도 되지 라는 생각을 했고, 선배들도 다 이 정도는 쓰는데 나도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데에 쓸데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요즘 시대는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너무 올라가 있는 시대입니다. 월급 100만원, 200만원 더 번다고 해서 내가 서울 아파트를 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연봉 1억을 찍었는데 왜 나는 더 불안해졌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안에서 본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차이. 저는 그때부터 회사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대기업에 입사해서 비슷한 연봉, 비슷한 연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업무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가 책임질지를 찾습니다. 이걸 누구 탓으로 돌릴지부터 생각합니다. 업무 스킬을 공유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며 본인이 아는 방법을 비교적 편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본인이 정해놓은 이상한 퀘스트를 깨야 업무 스킬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퀘스트는 업무와는 상관없는 아부, 술자리, 모욕감 버티기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과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회사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에서의 표정, 말투, 행동이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회사를 전쟁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내 삶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힘을 빼고 다니는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가 오히려 성과를 더 잘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저는 매일 이렇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전쟁터에 나간다. 무조건 이기고 살아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살다 보니 몸도 정신도 돈도 동시에 지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부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잘린다. 나만의 회사를 만들어라. 어느 날 돈이 많은 선배와 저녁을 먹으면서 진짜 궁금해서 다이렉트로 물어봤습니다. 선배님처럼 회사 월급만 바라보지 않고 여유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배는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박 차장아, 우리는 다 회사에서 잘려. 네, 그걸 잊고 회사 다니는 게 더 문제다. 평생 잘리지 않을 너만의 회사를 한번 만들어봐.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보고 창업하라는 말인가 정도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말을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잔뜩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실행까지 간 적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입사하기 전에 저는 도전하기를 좋아했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온 뒤에는 안전한 일,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안에 안전하고 보수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길들여지면서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부터 깨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소비 습관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남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부업을 찾고 또 시도했고 많이 실패했고 다시 또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업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든 아니든 지금 꼭 생각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소기업 다니는데 이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취준생인데 대기업 가는 게 목표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대기업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들보다 100만 원, 200만 원 월급이 많다고 아파트를 사거나 좋은 자산을 구입할 만큼의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보다 오히려 조금 적게 벌더라도 좋은 자산을 구별해서 꾸준히 구입하는 것이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둘째, 직장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 월급 외에 나를 지탱해줄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월급날만 기다리고 월급이 없으면 내 경제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닌 좋은 자산을 모아야 하고 무엇보다 좋은 자산을 구별하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벌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저도 다양한 부업을 시도해왔고 그중 실패를 한 것도 있고 나름 지금까지 유지해서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든 부업도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에 어떤 부업을 시도했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부업은 어떤 것인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월급 외에 돈을 벌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 언젠가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평생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계획보다 유튜브도 지금까지 했던 다른 부업처럼 일단 시작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주변 사람을 만나보면 너는 대기업 다니니까 걱정 없겠다 라는 말을 가끔씩 듣곤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수는 어깨에 뽕이 가득 차 그 뽕에 취해 안주하고 자만합니다. 중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보수는 위기를 느껴 월급 외 소득이 되는 무언가를 찾아내고 발굴합니다. 이젠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안주하면 진짜 개털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회사에 다니면서 동시에 평생 잘리지 않을 나만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공부하고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영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생각만 하던 것을 실제로 하나 시작해보는 첫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면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부업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유튜브든 블로그든 일단 하나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기업 직장인의 현실, 돈, 부업, 커리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직장인 박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